안녕하세요, 건우건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키워드 인터뷰인데요. 두 번째 게스트로 의과대학에 소속된 위진홍 교수님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건우건입니다. 오늘은 의과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학과 생리학교실의 위진홍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키워드 먼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의학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의과대학의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나요? 의과대학 학생들은 총 4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1, 2학년 동안에는 이런 이제 과연 이론적으로 어떠한 질병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제 인체 내 각각 구조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3, 4학년 때는 그러한 배운 이론을 기초로 정말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의대 공부가 듣기로는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죠. 네, 의대 공부가 다른 과는 4년 동안 다 이제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모든 그런 기초 수업을 다 들어야 돼서 실질적으로 좀 다른 과에 비해서 양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최대한 요점 위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포인트를 집어서 많이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해부 실습 때 힘들어하는 학생분들은 없나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면 그 특유의 이제 포르말데하이드 이런 냄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이런 해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정 학생들은 또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부학 교실 교수님들께서 이제 최대한 덜 힘들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뭔가 부모님이나 주변 선생님들께서 해부학에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퇴를 하거나 하는 학생들까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학생도 있나요? 카데바 실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수인데요.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꼭 의학의 길이, 예를 들면 해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되니까 해부가 너무 힘들면 나중에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되면 다른 과로 가도 되니까요. 교수님들이 보면서 지도를 하고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매력이라는 키워드인데요. 혹시 건국대학교 의과대학만의 매력이나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 가장 이제 매력이나 자랑거리는 일단 교수님들이 되게 열정이 넘치시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열정이 넘치시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제 학생들이 잘 훌륭한 의사로 자랄 수 있을지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항상 회의를 하고 계신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다들 이제 의사가 돼서 일을 하게 될 텐데,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울이랑 충주 두 군데 병원에 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어떤 병원들은 만약 실습을 할 때 너무 병상이 작거나 해서 실습할 때 힘든 점도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그렇게 이제 병원이 두 군데 있어서 나중에 실습할 때 가장 좀 더 여유롭다는 말은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건국대학교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초의학 전공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의학과 학생이라면 향후 전공에 관한 고민도 충분히 있을 텐데 건국대학교 의학과 학생들은 어떤 전공 선택 과정을 거치나요? 지금 1학년, 2학년 때는 전반적인 이론적인 걸 다 배울 거라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3, 4학년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상도 배우면서 그때 이제 기초를 할지 아니면 임상을 할지 이렇게 이제 전공들을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금은 임상에 많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기초는 조금 더 공부할 것도 많고, 그리고 공부할 것이 많다기보다 좀 오래 이제 뭐 박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1, 2학년 동안 저희가 그런 각 교수님들이랑 면담할 기회가 많은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들이랑 얘기하면서 이 학생은 이런 과로 가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아마 생각하고 이제 같이 상담해 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뭔가 전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뭔가 치료제 같은 거를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일단 여기서 졸업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그 치료제 개발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를 통한 이제 AI를 통한 그래서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약물들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임상 의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연구실을 함께 운영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처럼 아예 이제 기초 교실에 와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질병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는 연구와 더불어 이제 치료제 개발을 국내 또는 이제 국외에 있는 회사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의예과 학생이라면 현장 실습에 대한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임상 교수님들이랑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하고 계신 수업들을 기초로 이제 임상 실습을 할 때 그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방향성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가장 이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 역시 이제 의사가 되어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데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이렇게 기초 의학에서 이제 질병의 원인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치료제 개발에 일하는 의사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분들은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들이 되게 주목을 받으면서 아예 이제 회사 쪽으로 가서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오셨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의대 교수가 되기까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박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포스닥이라는 과정을 거쳤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런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해서 현재 이제 건국대학교에 들어와서 네, 이렇게 기초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의사로서 힘들거나 보람 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이제 다른 교수님과 다르게 이제 논-MD 출신에서 이제 의대 교수가 된 케이스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다행히 이제 석박사 동안에도 계속 이런 이제 의과대학에 소속이 돼 있어서 여러 수업을 많이 듣기는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왔을 때 이제 힘들었던 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대에서 배우는 것과 그리고 다른 과에서 배우는 내용 자체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는 나침반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의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의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학과는 이제 의사를 양성을 하는 곳인데요. 단순히 그냥 치료를 하는 사람이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미가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바로 의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워낙 많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 환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되게 좀 기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게 되고 그리고 이 환자들에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저희 학교가 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을 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의전원과 의학과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의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사를 졸업하고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의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들어오게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전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끝나고 나면 이제 석사들 타이틀을 받게 되고 이제 하지만 이제 의학과 친구들은 바로 졸업하면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로 가게 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는 점의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의대 학생들이 의전원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기초적인 부분들부터 가르쳐야 하니까 조금 더 힘드시거나 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 이제 수업할 때 어느 정도 차이는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해보았더니 어떻게 보면 이제 의학과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막 올라와서 이제 수업을 바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하는 또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공부를 하게 되면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전원 친구뿐만 아니라 의학과 친구들도 항상 동일하게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5번째 키워드는 슬기로운 의대 생활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의대생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대생은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정말 막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경우 그렇게 많이 보게 되고 지금 아마 실질적으로도 거의 내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의대생은 특히 이제 1학년 동안에는 더 많이 힘들 거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량 자체가 워낙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도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이제 의대생은 지금은 여기 있으면서 나중에 임상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기초 배울 일이 정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이런 이론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대생이 꼭 지녀야 할 자질이나 혹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환자를 볼 때 이 환자를 이제 사람으로서 함께 공감대를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 내가 의대생이 됐고 그리고 결국 의사로서 어떠한 의사가 되고 싶은지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 옆에 있는 승민건우가 지금 의대생이잖아요. 계속 지켜보면 굉장히 성실하고 할 일도 굉장히 잘하고 그런 친구인데 어떤 학생이 의대에 오면 좋을까요? 네, 역시 의대에 와서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이런 성실한 친구가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TV나 이런 데서 보면 되게 천재인 의사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4년 동안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뛰어나면 좋지만 그리고 성실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친구들끼리 같은 동료들끼리 항상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의대에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뭔가 저희가 의학 드라마를 보거나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로맨스를 못 빠뜨릴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셨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뭐랄까 좀 러브라인 같은 거를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미 경험하고 계시고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아마 좀 공부하면서도 느끼시겠지만 이 의대생들이 처음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학년들끼리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참, 그런 좋은 만남들도 생기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그 만남이 잘 되어서 뭐 결혼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또 제가 의학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또 이런 의학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들이 매 분기마다 나오는 게 또 이슈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따로 있으실까요? 네,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는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네, 그래서 거기를 보게 되면 거기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다 합쳐지는 것 같은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뭐 선후배지만 다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동료, 그다음에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핑크빛도 있고 근데 되게 그걸 보면서 되게 좋은 게 본인의 일들도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만남도 있고 그리고 서로 힘들 때는 되게 도와가면서 그렇게 이제 드라마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런 거를 이제 학생들도 경험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건국대학교 의과대 합격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현재 의대생들에게 어떠한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영상 편지 느낌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담스럽네요. 일단 지금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드신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해서 아마 또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우는 것이 아마 나중에 조금이라도 이제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본인의 일을 잘하면서 이제 동료들이랑 협업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의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말할 필요 없고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이 동료들과 잘 지내고 그냥 인감이 넘치는 의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예과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